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예견됐던 일이긴 해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요일 날 미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번 주 내에는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 빠르면 월요일 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분 좋게 오늘 월요일 날 바로 10만 원을 돌파해 줬습니다. 자, 1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삼성전자 여전히 갈 길이 멀고요. 주말 사이에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제 일요일 저녁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중국과 미국이 어쨌든 추가 관세 없이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 미국의 야간 선물 나스닥이 보시죠. 갭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오늘도 미장 역시도 흐름이 매우 좋을 수 있다. 라고 관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왔죠. 애플이 이 D램을 주문을 늘렸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이고요. 지금 전례 없는 호황.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정도 굉장히 많죠. 자, 제슨항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15년 만에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 SK,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만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오늘 나온 기사예요. 10년에 한 번 오는 슈퍼사이클 진입.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2달 된 거예요, 2달. 자, 내년에는 3배로 뛴다. 이런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는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즐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맨날 하죠. 매일 하는 얘기, 자, 매도 금지. 자, 오늘도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개인분들은 팔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프로그램이 미친듯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는 높은 확률로 개인들이 판다. 강조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절대로 매도 금지. 우리는 내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최소 내년 여름까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과 노이즈가 있습니다. 가장 노이즈가 예상되는 건 이거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타결하자는 압박을 주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은 좀 더 협상을 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요거죠. 골자는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미국은 이제 한 방에 진행하길 원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되길 바라지만 일단은 우리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요걸로 인해서 노이즈는 나올 수 있다. 그걸로 인해 증시 하락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시나리오로 짜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려갈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 사이클의 대세는 전혀 문제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수급부터 점검을 하자면요. 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좀 매도세가 이어졌었는데 정규장 진입하자마자 시원하게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치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 역시 2천억가량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2천억 그리고 외국인 780억 들어왔죠. 대략 3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기관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느껴지네요. 연기금이 좀 의외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기관이 팔아도 결국 삼성전자의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요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와서 살짝 저도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무려 5,300억 매수가 들어왔다. 자, 매도한 거에 대비 매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역시도 여전히 강력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키움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냉정하게 사실 개인이 사면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댓글창에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갈 길이 제가 단순하게 이 10만 원이 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 시가 부근에서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랑은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이 AI 때문에 모든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좋은 게 아니라요. 자, 미국의 AMD도 지금 금요일날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줬죠. 뭐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AMD에서 새로 만든 이 GPU,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GPU를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 수준이었는데 AMD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HBM,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하이닉스가 1등이잖아요. 근데 4부터는 지금 양상이 달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흐름들, 이게 AMD와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압도적 1인데 요게 시간이 지날수록 양상이 좀 바뀔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AMD는요, 그 리사수라는 CEO가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CPU 시장을 인텔이죠, 인텔의 원래 독점 체제였는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인텔은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근데 AMD는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GPU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AMD도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정이 일단 우리는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젠슨항이 15년 만에 방한을 해서 앞전에 우리 명절 전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단독으로 대면을 하면서 얘기했죠. 자, 이번에도 높은 확률로 이 얘기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실제로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방한 기간 중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요 경영진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예상된다. 근데 뭐 젠슨항만 오는 게 아니죠.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 CEO들이 다 참석을 해요. 자, 아마존의 맥가이먼 CEO도 방문을 하고요. 자, 구글 부사장도 오네요. 자, 애플의 팀 쿡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자, 메타의 이제 저커버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게 AI가 중심에 있다. 그 AI의 중심에 삼성전자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팩 기점으로 해서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섹터 전반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 관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특히 자동차 쪽의 관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는 자동차 쪽이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 현재 우리나라 25%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일본은 15% 지금 적용받잖아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이 미국 시장, 이 북미 시장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펙 기준으로 협력이 안 된다.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대차가 최근에 안 좋아지게 됐죠. 원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흐름으로 갔었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모두 거시적인 관점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한 노이즈는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30일 날 만나겠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때 또 이상한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혀 삼성전자의 대세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요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고성능 SSD 공급.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의 고성능 SSD를 공급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상징성은 있죠. 근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잡히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결국 삼성전자의 고성능 SSD를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AI예요. 모든 게 지금 AI에서 파생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게 있었죠. 이게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인가에 단독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삭제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는 HBM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특히 HBM4. 요거는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때부터 매출이 잡힐 건데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추월할 전망이다. 자, 이런 현상은 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었죠. D램하고 SSD 생산 라인을 사실 삼성전자가 축소를 했어요. 축소를 하고 뭐를 늘렸죠?
HBM 생산 라인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HBM도 중요한데 지금 이 클라우드 센터에서도 D램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D램하고 SSD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축소했잖아요. 근데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D램하고 SSD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삼성전자한테 다 좋은 건데 어쨌든 이런 사유로 이 D램과 SSD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매출 폭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거는 24일 저녁 기준으로 지금 D램의 가격이 지금 실시간 반영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 D램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 DDR5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 전 세대 이제 DDR4거든요. 요것도 사실 아직 많이 쓰죠. 제가 놀란 건 이 DDR3예요. 이거 출시된 지 15년이 더 된 D램인데 얘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D램의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가격만 추적을 하셔도 삼성전자의 주가랑 방향이 매우 흡사하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떨어진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좀 주춤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도 같이 판단해야 되고 결국 HBM이 얼마나 수요가 따라가 주냐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추적 관찰해 드릴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실 건 뭐다? 구독이죠. 네,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을 앞으로 촬영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바로바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자 B2C, B2B 자, 이거는 기업이 고객들한테 파는 D램과 SSD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업과 기업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고객, 우리가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사주는 그런 D램과 SSD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지금 너무나도 흐름이 좋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에도 계속해서 D램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이거는 AI 빨이죠. AI 데이터 서버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게 삼성전자 사이클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걸로 인해 이렇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배로 뛴다. 10년에 한 번 오는 슈퍼 사이클 진입. 이게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 혹시라도 파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댓글창에 매도 금지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 이 DS 사업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D램 가격만 SSD 가격, 이 반도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일단은 D램 가격이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D램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HBM 투자 확대 탓에 제한되어 있다. 자, HBM 생산 라인을 증가시켰는데 D램은 축소시켰다. 이런 현상들도 같이 반도체 이 D램하고 SSD 쇼티지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형 반도체 생산량을 줄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DDR3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나온 지 15년도 더 된 D램인데 얘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HBM 납품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는 DDR5의 이윤이 HBM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되고 있죠. 이 D램하고 SSD가 더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HBM은 아직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지 않았죠. 요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 아실 텐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포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잖아요. 요게 양산되는 시점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돼요. 이거 내년이죠. 내년 3분기, 4분기. 자, AMD에서 만드는 MI450 얘도 차세대 GPU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내년 4분기 정도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HBM4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양산하기 전부터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 엔비디아 바 HBM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AMD 빨 수주도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3분기부터 4분기 때 그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건 HBM 그래프예요.
HBM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출 전망치를 본 거예요.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죠. 지금 이 3분기잖아요.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납품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제 3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HBM4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 하이닉스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 자,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알고 삼성전자가 매출이 어떻게 흐름이 갈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DS 부분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삼성전자 사업부가 크게 DS하고요, DX로 나뉘죠. DS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사업부 통틀어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DX가 핸드폰,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요런 애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요, 이 DS 사업부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30%에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DX 부분이 대략 한 60%에서 65%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DX 사업부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DS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캐시카우가 나오는 사업부는 바로 DX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DX 중에서도 사실 핸드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DX가 매출의 전체가 한 6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절반인 30%를 핸드폰이 지금 매출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자, 애플은요, 원래 폴더블 폰 나온다는 얘기가 27년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26년, 27년. 근데 이게 29년으로 연기가 됐다라고 해요. 이것도 물론 찌라시겠지만, 어쨌든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접히는 핸드폰이 분명히 기술력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현재 지금 폴더블 7이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더 이상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짧지가 않아요. 5년 전만 해도 1, 2년 만에 교체 주기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평균 3년이죠. 3년 동안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이엔드 시장이에요. 하이엔드. 이 접히는 핸드폰. 이 폴더블 7이 실제로 하이엔드 폰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요, 애플 핸드폰을 쓰다가 이걸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폴더블 7으로 애플에서 넘어오는 유저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애플 유저들은요, 갤럭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고, 지금 애플은 이 폴더블이 현재 양산이 좀 힘든 상황인데, 삼성전자는요, 이번 에이펙 때 3번 접히는 거 공개한다고 해요. 트라이폴드 전시 유력. 그만큼 기술력의 삼성,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하이엔드 핸드폰 시장을 또 삼성전자가 가져온다라면 애플 핸드폰의 점유율까지 뺏어올 수 있다.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D램하고 SSD에 굉장히 꽂혀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매출, 핸드폰 사업부 매출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우리는 이런 내용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 자주 가져올 거니까, 그러려면 뭘 해줘야 되죠?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런 영상들을 앞으로도 많이 봐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요게 있죠. AP. 요게 삼성전자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성능이 굉장히 소위 말해 구렸어요. 그래서 갤럭시 S21, 21, S22에는요, 국내에서 발매되는 핸드폰에만 삼성전자 AP를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드명이 엑시노트죠. 근데 이 엑시노트가요, 11월부터 양산을 하면서 성능이 중요하죠. 자, 애플의 최신 칩셋인 A19보다 신경 처리 장치, 요거를 성능이 6배 이상 높아졌다. 기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엑시노트가 실제로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체 파운드리 돌리면은 이게 DS 부분에서도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자, AP 구매에서만 10조를 썼는데 이게 줄어든다 라고 보시게 되면, 자, DX 부분에서도 비용 지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DS 부분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DX 사업부도 좋아지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삼성전자 지금 계속 좋은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투자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고 27년, 28년까지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혹시 어떤지 체크해 보셨나요? 자, 테크융이라는 종목이요. 이 삼성전자의 SSD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얘는 삼성전자 40% 갈동하고 얘는 170% 갔거든요. 얘는 장비 업체였죠. 자, 심텍이라는 회사는요.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들고 SSD를 만들었을 때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바로 부품 회사입니다. 얘는 삼성전자 40%갈 동안 150% 갔어요. 자, 우리는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얘가 계속해서 가준다라면 우리 소부장 업체들은요. 삼성전자 40%갈 동안 소부장은 최소 100%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부장 업체 종목을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가 매우 흡사하죠. 자,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시기 일치하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인해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하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왜 그러느냐? 얘는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사이클을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하이닉스도 납품은 해요. 근데 매출의 대부분은 50%에서 한 60%가 삼성전자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을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삼성전자와 수급 현황이 매우 흡사하죠. 외국인은 계속 사고 기관도 계속 사고 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 이런 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때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 오니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려갈까봐. 그 심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1, 2년 동안 물려있는다라는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기관과 외국인이 왜 사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셔야죠. 자,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최소 1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2년에서 3년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준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에 후공정 장비를 하는 이 업체 자, 삼성전자 40%갈 동안 얘는 최소 150%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도요. 단기 저항인 요 라인이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요 라인만 노려봐도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고 자, 이 소부장 중에 장비 업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11월에서 12월 정도만 들고 가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소부장 장비 업체들 계속해서 좋을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트에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가보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종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뭐 예상컨대 오전에서 아마 점심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빨리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0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후장에는 잡아버릴 수 있게끔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올라간 다음에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되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뭐 조선주가 잠깐 올라가고 있고는 있는데 조선주 얘는 얘대로 갈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업황의 핵심이 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왜냐? 얘는 매출이 바로바로 나거든요. 매출이 즉각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심텍 단기 150% 올라갔어요. 테크윙 단기 170%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이 종목이고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매집이 끝났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들어온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제가 100%는 좀 그렇고 99%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요,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실 건데, 이게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가 절대 아니고요. 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요, 핸드폰에서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장비업체, 후공정 장비업체를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규장 안쪽으로 좀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늦어도 오후장에는 한번 진입할 수 있게끔, 너무 늦어도 우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선도 사실 앞전에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에 저가 수주했던 애들이 이미 물량이 다 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슈퍼사이클 때 수주했던 그런 매출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0% 이상씩, 매출이 아니죠, 영업이익이 1000% 이상씩 지금 증가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치고 가고 있고, 나머지 현대임스, 오리엔탈, HJ, 세진, 한라 AMS 다 검색 순위 상위가 조선이네요. 조선 기자재 애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 조선이 치고 가다 보니까 삼성이 주춤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올려주는, 윗꼬리죠. 윗꼬리를 달고 올려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는 뭐 역사적 신고가가 뭐 계속 갱신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추측컨대 내년에 이제 HBM의 매출이 잡히는 그 기간, D램하고 SSD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HBM 매출까지 증가하는 그 구간은 대략 한 2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내년 2분기. 자,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어떻게 상승을 해주느냐,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가 어떻게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지만 내년 이제 1분기 때부터 2분기 때는 뭔가 노이즈가 삼성전자, 특히 AI 반도체 섹터에서 나올 수 있다. 거품론 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출 추이를 추적을 할 거고요. 이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신선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